번아웃이 안 된 분들이 저는 비정상 아닌가 싶습니다. 쉼을 일처럼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 뿌연 안개가 괜찮네요. 네, 울산 시민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28년째 하고 있는 윤대현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세상은 모두가 번아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저도 번아웃 상태이고 해외 통계 봐도 심한 번아웃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60%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 거꾸로 드려요. 지금 번아웃을 안 느끼는 분 있으세요? 손을 드시는 분이 더 문제가 있다. 너무 번아웃이 심한 거든지 그냥 놀고 계신 거든지. 왜냐하면 실제 번아웃은 질병이 아니죠. 질병분류 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래서 의외로 번아웃이 병이야, 나는 약해, 유리멘탈이야, 이렇게 흐르게 되면 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떤 게 딱 좋을까? 스마트폰을 많이 썼더니 방전됐네. 방전된 스마트폰 갖고 AS 센터 가진 않죠. 어떻게 하나요? 충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번아웃은 훈장이다, 이런 생각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 번아웃이 왔느냐?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래서 번아웃이냐 아니냐 보다는 요즘처럼 번아웃이 오기 쉬운 상황에 잘 대처할까가 중요한데요. 저는 그거를 3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내가 번아웃인지 먼저 아는 거. 두 번째가 번아웃인지 알면 나는 약해, 유리멘탈이야, 뭐라고 해서 슬럼프를 더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서 그런 거야, 내가 나를 꼭 안아주는 거. 이걸 요즘 자기연민, 자기 위로라고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로는 내가 나 추앙해주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충전해줘야죠. 스마트폰이랑 똑같습니다. 가만히 누워있는다고만 해서 되지 않거든요. 번아웃을 인식하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충전해주기, 이렇게 3단계 접근이면 됩니다. 상당히 그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이 크죠. 1번 팬데믹, 2번 주변의 전쟁, 3번 경제적 우울. 이거 하나하나가 그 상당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스트레스라는 게 사실은 이제 적응인데, 적응을 위해서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야 되잖아요. 거기 플러스해서 다 또 개인적인 고민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 워낙 환경적으로도 적응을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데, 플러스해서 이제 개인적인 고민이나 스트레스도 많은 시기이다 보니 번아웃이 안 된 분들이 저는 비정상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잘 같은 그 형용사를 붙이면 안 돼요. 잘 쉬겠다, 열심히 쉬겠다, 나한테 딱 맞는 완벽한 쉼을 찾겠다, 일과 삶의 완벽한 단절을 원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걸 목표를 설정하면요, 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끼고 내가 의지가 약한 것처럼 생겨서 되지 않는 거죠. 제가 이건 실제로 이제 들은 질문인데요. 1년 동안 최선을 다해 나한테 맞는 쉼을 찾으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이런 고민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드린 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쉼을 일처럼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쉼도 일처럼 접근하면요, 내용은 쉼인데 뇌에서는 일하는 스트레스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어요. 자연 문화를 즐겨야지, 그리고 회사에서도 작은 마이너 브레이크를 즐겨야지, 그걸 너무 스케줄을 해갖고 이러다 보면 제주도를 일주일 내려가도 일하는 뇌가 작동하면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들이라도 나만의 거를 그냥 그 마음이 갈 때 해주는 게 필요한 거죠.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점심때 동료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라는 게 더 힐링이 될까요? 혼밥이 더 힐링이 될까요? 답은 지하고 싶은 거입니다. 그거를 이제 자율성, 오토노미라고 하는데요. 뭔가 일을 할 때 집중이 되면서 성취감이 오히려 힐링이 됐다라는 경험도
할 수 있는 거죠. 개인도 변할 수 있고요. 난 오늘 혼밥하고 싶은데 또 내일 갔더니 같이 밥을 먹고 싶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이제 자율성이 중요한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내 힐링 액티비티를 누구한테 권유하시면 안 됩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가족, 우리 팀은 친하니까 같이 힐링 취미를 찾아봐요 하지 마세요. 다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가 좋습니다. 난 이걸 해서 너무 도움이 돼. 너도 너만의 것을 찾으면 좋겠네? 라는 게 훨씬 좋죠. 네. 너무 본능적인 건 안 좋다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뭘 안 하셨네요? 그랬더니 잠자는 거와 맛있는 걸 먹는 거는 너무 원초적이어서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멀리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잠을 안 자고 어떻게 힐링이 되며 사람이 과도한 건 그렇지만 좋은 사람이랑 맛있는 거 먹을 때 제일 행복한 거는 뭐 이미 이야기가 끝난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 되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죠. 힐링은 자연스러운 게 좋은데요. 힐링도 약간의 지식과 연습 그리고 나는 특히 어떤 게 더 잘 맞는지 연구 개발도 좀 필요하다. 하지만 완전 숙제 열심히 이런 단어를 넣으면 그 순간 일하는 데가 띵용 켜진다. 네. 코로나 때문에 후각의 중요성이 후각 불편한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 되고 있는데 전쟁 트라우마가 있는 군인분들은 기름 냄새를 맡으면 그게 그 당시 전쟁 이미지가 트라우마가 더 재생되면서 되게 힘들다 이런 연구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치료법으로 볶은 커피 냄새를 맡으면 커피는 현재의 냄새이기 때문에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현재로 돌아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자꾸 지중해에 요트 띄우려는 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힘든 거여서요. 저는 힐링 부자는 힐링 공책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했을 때 좋았던 거, 좀 해보고 싶었던 거를 이건 X네, 세모네, 동그라미네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그 힐링 공책 두꺼운 사람 못 이긴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 뿌연 안개가 괜찮네요. 근데 앞이 그렇게 잘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뿌연 안개죠. 제가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미래, 현재, 과거가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고요. 서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 기억이 또 미래를 바라보는 틀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억부터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어제 콘서트를 했는데 즐겁기도 했는데 약간 실수를 했어. 근데 그거에만 꽂혀 있어요, 가수가. 그럼 내일 콘서트가 있는데 걱정되겠죠. 미래가 뿌예. 지금 기쁘겠어요? 내일 걱정되니까. 근데 똑같이 콘서트를 했는데 좀 실수도 있었지만 팬들이 좋아했어. 그럼 어떻겠어요? 내일 기대가 되겠죠. 미래가 화내. 그러니까 현재 어떻겠어요? 괜찮겠죠. 이제 이게 서로 다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미래가 뿌옇다는 것도 뿌였을 수밖에 없어서 뿌연 거는 네거티브한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규정을 짓는 건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가 너무 뿌열 때는 좀 단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해서 현재에 집중하면서 좋은 기억을 더 만들다 보면 그게 내가 더 자신감이 붙으면 미래도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미래가 뿌예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좋은 악순환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네. Just do it. 뭘 해야 합니다. 너무 감정, 느낌 이런 거에만 빠져 있으면은 기억할 게 없잖아요. 뭘 해야 기억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번아웃셔도 돼요. 네. 근데 이걸 힐링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번아웃 됐을 때 더 힐링 액티비티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지치면 의욕이 떨어져서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힐링 공책은 번아웃 아닐 때 만들어 놔야 됩니다. 번아웃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R&D하고 뭐 내가 뭐 좋아하는지 하는 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지금 번아웃이라면 지금에라도 내가 뭐 좋아할지를 생각해서 싫어도 조금씩 해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네. 정신건강은 나를 세게 추앙하는 것이다.
나를 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성공합니다. 그 순간 성공한 상태고. 엄청 쉽죠? 네.